여러분, 굴 좋아하시나요?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바로 그 식품, 굴입니다. 굴무침, 굴국밥, 굴전, 생굴에 초장 찍어서 드시는 분들까지 굴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바다의 우유라는 별명처럼 영양이 빼어나고 철분과 아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굴을 드실 때 레몬즙을 짜 넣지 않으면 굴 안에 들어있는 철분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의 몸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100mg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무려 67%나 증가합니다. 레몬즙 한 번 짜는 것이 굴의 철분 효능을 67%나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레몬즙 외에 또 어떤 것이 굴의 영양을 폭발시키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다음번에 굴을 드실 때 완전히 다르게 드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굴이 얼마나 압도적인 철분 식품인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국가표준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굴 100g에는 철분이 8.72mg 들어있습니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유의 철분 함량은 100ml당 0.05mg으로 굴의 철분은 우유의 무려 174배에 달합니다. 조리된 굴 85g, 약 6개 정도의 분량에는 철분이 약 13.2mg이 들어있는데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철분 섭취량이 10mg, 성인 여성은 14mg 수준이니 굴 한 접시로 하루치 철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아연 함량 역시 굴은 모든 식품 중에서 독보적인 1위로 100g당 아연이 13mg에서 39mg까지 들어있습니다. 아연의 하루 권장량이 8mg에서 11mg인 것을 감안하면 굴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충족됩니다. 굴에는 또 타우린이 풍부하여 간 기능 보조와 콜레스테롤 억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12 역시 풍부하여 신경 건강과 적혈구 생성에 기여합니다. 이 놀라운 식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철분 흡수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핵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철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햄철과 식물성 식품에 주로 들어있는 비햄철입니다. 햄철의 흡수율은 15%에서 35%이고 비햄철의 흡수율은 2%에서 20% 수준으로 훨씬 낮습니다. 굴의 철분은 동물성 식품이므로 햄철과 비햄철을 모두 함유하고 있지만 비햄철의 비율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비햄철은 장에서 흡수될 때 반드시 삼가 처리온인 페이3 형태에서 이가 처리온인 페이2 형태로 환원되어야만 소장, 세포막에 있는 운반 단백질이 이것을 집어올려 혈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데 비타민C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즉 아스코르브산이 페이3에 전자를 공급해 페이2로 전환시키고 이 상태에서 장 세포막의 DMT1이라는 운반 단백질이 철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원자 수준에서 직접 관찰한 비타민C의 철분 흡수 메커니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철을 환원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와 소장의 산성 환경에서 삼가 처리온이 다른 식품 성분들과 결합해 불용성 화합물, 즉 흡수되지 못하는 덩어리로 침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스코르브산이 페이3화 킬레이트 착물을 형성하여 소장의 알칼리성 환경에서도 철이 용해된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철이 용해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장세포가 이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레몬 한 조각에는 비타민C가 약 15mg에서 20mg 들어있고 레몬즙 반개 분량에는 약 15mg 수준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굴 한 접시에 레몬즙을 넉넉히 짜 넣으면 충분히 철분 흡수를 촉진하기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공급됩니다. 실험에서 레몬즙을 포함한 식단의 철분, 생체 이용률이 레몬즙이 없는 식단에 비해 70% 이상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제목에서 언급된 타닌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타닌은 차, 커피, 와인, 초콜릿, 아몬드 등의 풍부한 폴리페놀 계열의 성분입니다.
타닌은 철이온과 매우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서 식사 중 타닌이 존재하면 철이온을 붙잡아 불용성 철타닌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체는 장세포가 흡수할 수 없어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차에 들어있는 타닌산이 철의 생체 이용률을 6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중 차를 함께 마시면 철분 흡수가 64%까지 감소한다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굴을 드시면서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다면 굴에서 얻으려는 철분의 절반 이상이 차의 타닌에 붙잡혀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몬즙이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즙의 비타민C와 구연산이 타닌의 철킬레이트 작용을 경쟁적으로 억제하여 타닌이 철을 빼앗기 전에 비타민C가 먼저 철과 안정적인 흡수 가능한 착물을 형성합니다. 즉 레몬즙은 철분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타닌의 방해를 방어하는 이중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굴을 드실 때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목록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식사 중과 식사 직후 1시간 이내에는 녹차, 홍차, 커피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의 타닌이 철 흡수를 최대 64%까지 떨어뜨립니다. 레드와인도 타닌이 풍부하므로 굴과 함께 드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칼슘이 철분 흡수와 운반 단백질을 두고 경쟁하므로 굴과 우유나 치즈를 동시에 많이 드시는 것도 철분 흡수 관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반면 굴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극대화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 라임, 파프리카, 브로콜리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단백질 식품, 특히 고기와 함께 드시면 햄철에서 나오는 펩타이드 성분이 비햄철의 흡수도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트 팩터라고 부르는데 동물성 단백질이 비햄철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굴의 또 다른 핵심 영양소인 아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생성과 활성화, 상처 치유, 미각 유지, 피부 재생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굴의 아연은 다른 식품의 아연과 차원이 다른 생체 이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에서 추출한 아연 펩타이드 복합체는 세포막 투과 경로가 두 가지, 즉 아연 이온 운반 경로와 펩타이드 운반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여 일반 아연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레몬즙의 구연산이 아연의 용해도를 높여 이 흡수 경로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아연은 50대 이후 특히 중요합니다. 면역기관인 흉선이 아연에 의존하여 면역세포를 재생하고 아연이 충분해야 흉성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자주 피로하신 분들, 피부 재생이 더딘 분들에게 굴은 가장 효율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제 레몬즙을 곁들인 굴을 가장 효과적으로 즐기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굴에 레몬즙 직접 짜기입니다. 껍데기째 나온 생굴에 레몬을 직접 반으로 잘라 즙을 짜 넣은 뒤 바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때 레몬즙이 굴의 철분과 즉시 반응하므로 짜고 나서 1분에서 2분 내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초장을 곁들이실 때는 초고추장의 식초 성분이 구연산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철분 용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초장을 너무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잉으로 철분이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사용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굴국밥 또는 굴미역국에 레몬즙 한 방울 떨어뜨리기입니다. 뜨거운 국물에 레몬즙을 넣으면 비타민C가 일부 파괴되므로 그릇에 담은 후 먹기 직전에 레몬즙을 짜 넣으시는 것이 비타민C를 최대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국물에 토마토 조각을 넣어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토마토의 비타민C와 구연산이 레몬즙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굴 파프리카 볶음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한 개에는 비타민C가 약 180mg 들어있어 레몬즙보다 비타민C 공급량이 훨씬 많습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굴을 살짝 볶다가 파프리카를 넣고 1분에서 2분 더 볶은 후 불을 끄고 레몬즙을 마지막에 둘러 드시면 됩니다. 가열로 인해 굴의 타우린과 일부 영양소가 손실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굴은 센 불에서 짧게
30초에서 1분 이내로 볶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굴은 노로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 임산부, 면역이 약하신 노인분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굴은 100도에서 90초 이상 가열하면 노로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됩니다. 굴의 아연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굴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굴을 20개에서 25개 이상 드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굴의 퓨린 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분 보충제를 이미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도한 철분 섭취가 될 수 있으므로 섭취량 조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굴을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철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굴은 영어로 알파벳 R로 끝나는 달에 먹으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9월 셉템버부터 4월 에이프럴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굴의 제철은 11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입니다. 이 시기에 굴은 수온이 낮아 수분이 빠지지 않고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으며 글리코겐 함량이 높아 단맛이 가장 강합니다. 이 제철 굴에 레몬즙 한 번만 짜 넣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던 굴의 철분 효능, 빈혈 예방, 면역 강화, 피로 회복의 모든 효과가 비로소 온전히 발휘됩니다.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굴의 철분 중 BM철은 비타민 C 없이는 산과 철이온이 이가 철이온으로 환원되지 않아 장에서 흡수되지 못합니다. 레몬즙의 비타민 C는 이 환원 반응을 일으키고 동시에 구연산이 철이온이 용해된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연구에서 비타민 C 100mg이 철분 흡수율을 67% 높입니다. 차나 커피의 타닌이 철을 붙잡아 흡수를 최대 64% 방해하므로 굴 드신 후 1시간 이내에는 차나 커피를 삼가세요. 레몬즙은 이 타닌의 방해도 경쟁적으로 억제합니다. 레몬즙은 먹기 직전에 짜야 비타민C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굴 드실 때는 레몬을 반드시 옆에 두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굴의 진짜 영양을 온전히 여러분의 몸속으로 전달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평소 굴 드실 때 레몬을 챙기셨는지 아니면 오늘 처음 하셨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굴을 즐겨 드시는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영양학적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